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계속 종목들 보고 있죠. 어제까지는 코스피 종목들 봤고 오늘부터는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한 코스닥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코스닥은 2차 전지를 걷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작년보다 저점을 깼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 작년 9월 저점에보다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 거죠. 특히나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에 따라서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늘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렸는데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는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 길 잃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막 주변 어른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해요? 경찰서를 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예, 첫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왜냐면 다시 찾으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20%만 물려 있으면, 그냥 20%만 물려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어설프게 막 더블업해서 40% 늘어나고 또 깨작깨작 사가지고 50% 늘어나고 막 레버리지 갖다 쓰고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계좌가 죽고, 내가 죽고. 그러니 제가 지금 교육방송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혹여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물타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략과 컷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자, 그럼 LNF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LNF입니다. LNF는 이제 2차 전지 테마를 얻고 있으면서도 다시 저가를 깨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나 이 22만원짜리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 이때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저는 여기 맞고 빨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올라갔다 깨지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줬고,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는 이 자리부터였어요. 왜냐면 어설프게 깨져서 내려가다가 어설프게 반등했는데, 중요한 거는 매수를 해볼까 라고 했을 때 하루 매수세가 들어오면 2, 3일 연속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본 종목은 섣부르게 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2차전지를 접근해도, 사총사라고 그러죠. 에코프로 형제랑 포스코 형제 둘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접근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시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이 구간은 노리시는 분들은 어찌되었거나 매수대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자리부터 리바운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고, 여기에서 리바운드가 나오면 최소한 20만원 언저리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이나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27만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대기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연휴 전에 마지막 날 이 봉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막 그렇게 좋은 봉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매매가 좋으려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122평과 22평의 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자리에서 2, 3일 정도 더 횡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30분에 122평이 적어도 17만원 5천원 요 자리 구간까지는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게 되면 이 컷을 가지고 매수를 노려본다. 이 흐름은 컷 효율만 좋다라고 그러면 몰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참 좋은 자리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컷이 나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제 딴에는 이 120편 너무 짧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W 파동 만들면 33만원 34만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3%짜리 컷을 내고서 내려오는 모습이고, 그때보다 거의 2만원 가까이 싸진 흐름이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좀 막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얻어맞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매도로까지 돌아선다라 그러면 굉장히 세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둘이 시가총액이 비슷해졌어요.
요거는 조금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는가. 왜냐면 저는 그래도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 위에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둘이 이제 어떤 관점에 있어서 에코프로가 매수에 좀 더 유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위치가 바뀔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흐름이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2차전지가 좋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지금 리바운드가 나올 때마다 일정 수준 먹을 수 있는 폭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물려 있으면 그 진폭을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 2차전지 계속 내려오는 과정, 리바운드 과정에서도 단타해야 된다, 단타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러한 부분들 때문인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면서 오늘 저점이, 오늘이 아니죠. 그 연휴 전 마지막 저점이 243,500원인가로 봤는데 23만원 전후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닛입니다. 본 종목은 여기 대놓고 써놨죠. 본 종목은 분석도 모두 필요 없어요. 이건 뭐 99%가 아니라 120% 세력들이 만든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혹여나 노린다면 지금의 이 122평 정도, 그리고 나서 리바운드 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을 노리는 거죠. 요거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건드렸다가 깨작깨작 먹다가 한방에 다 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파도입니다. 파도 같은 경우는 별거 없죠. 지금 요 쌍봉 맞고 떨어지는데 굳이 애써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이 어깨 자리까지 깨지고 있다. 오늘 리바운드가 나왔는데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지켜보고 싶습니다. 다만 만약에 내려와 가지고 이 지금 35,000원에 있거든요. 35,000원에 있는 이 마디를 뒤져준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35,000원 이 구간까지의 리바운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 외에는 특별한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내비두는 거고, 내려오면 시도한다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입니다. 본 종목도 별거 없이 전구가 깨지면서 다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 이전에 이게 이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패턴이죠. 120평 아래에서의 쌍바닥. 근데 얘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그 흐름을 또 믿는다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잡는 겁니까? 아니죠. 반등해서 맞고 떨어져서 이 흐름을 만들면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 패턴이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다지 썩 노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저는 차라리 아예 진폭이 깊은 것도 아니죠. 뭐 요 자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 그러면 요런 자리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처음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에는 선수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JYP입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이 갭자리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죠. 이 갭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여전히 상방을 보는 거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120평 아래서 쌍바닥, 이건 뭐 라이브 때도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이 흐름을 받고 여기서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어디에서 매수하든지 수익 담보나 비중 조절은 해주셔야 돼요. 다만 신규는 여기에서 따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10만원 아래에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10만원 잡아챌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 다시 한번 122평까지의 리바운드를 한번 노려본다.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본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늘 이야기를 드리죠. 참 안타까운 흐름인데, 다만 이제 이 흐름들, 그렇죠? 연휴 전에 만든 흐름들이 나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삐대서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모인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래에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30분의 흐름도 다시 올라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충분히 뭐 저점 이탈컷 혹은 5만원 이탈컷 정도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 별 무리 없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주봉상의 이 추세를 이탈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흐름들은 이 자리까지 다시 오기 때문에
저는 6만원짜리까지 6만원 이상짜리를 중기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흐름이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리바운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요 마디가 얼마냐면 77,000원입니다 77,000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에 딛는다라 그러면 여기까지의 리바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 30분의 추세 전환을 보셔도 괜찮고, 추세 전환만 만든다라 그러면 이 저점을 보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추세 전환을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좀 벌어져 있어요. 더 내려와야 돼요. 더 내려와서 연휴 이후에 올라탈 때 바로 잡지 마시고 한 번 더 눌러줬다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매수해 가지고 한번 77,000원짜리 리바운드를 노려본다. 뭐 이 자리 깨지면 별거 없이 다시 44,000원 저 저점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보입니다. 첨보는 마디가 지금 18만원이랑 20만원짜리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자리들을 어떻게 깨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대로 그냥 빠져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에 있어서는 대장주들 빼고는 나머지는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는 편이고, 주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글쎄 지금 자리가 한번 디딜 만한 여지는 있는 자리예요. 기존에 이 꺾여서 죽을 뻔한 자리를 이렇게 딛고 올라간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나름 13만원짜리가 중요한 구간이긴 한데 과연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을까 조금은 궁금하다. 다만 오늘이 아니죠, 연휴 마지막 날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되기 마지막 날 만들었었던 이 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봉입니다. 나름의 상승 장악형을 만들 수 있는 요런 봉이죠. 요런 봉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오겠는데, 글쎄요, 추세 전환에 잡을지 말지는 순전히 개인의 판단의 몫이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맞을 때 때려 맞는 강도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섣부르게 매수를 들어가기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차트나 기술적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 수급의 구조나 강도도 보거든요. 근데 첨보도 이렇게 늘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워낙 매도세를 세게 맞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다. 차라리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줘서 이런 자리 만들면 좀 더 비싸게 사도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은 이제 30분의 흐름이 이때처럼 다시 올라가서 폭이 좀 짧아졌을 때, 이때 5,000원 정도 폭이면 괜찮거든요. 한 5,000원 정도 폭으로 좀 줄어들었을 때 들어가면 그때가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닐까,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이오입니다. 본 종목은 지금 마디가 2,475원에 죄송합니다, 24,750원에 있거든요. 근데 저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휴 마지막 연휴 시작되기 마지막 날 저 자리를 깼다가 밑골이 양봉으로 올라탔어요. 사실 조금 더 올랐으면 이거는 한번 그냥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조금은 모자랐고,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이건 못 잡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3일 정도 추가적으로 횡보해 준다라 그러면 아마 30분의 이격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분의 122평이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라 그러면 요런 자리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름의 변동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 들어가서 최소한 3만원 이상 자리를 보는 것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하고서 연휴 이후에 시작했는데 그냥 깨진다? 그러면 별거 없이 2만원 자리를 노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